비참했어요.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느꼈고. 돈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가장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에서 계속 필요 없다는 존재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고, 게다가 그런 뭔가 제 능력이 계속 안 되니까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혐오가 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세상엔 나보다 힘든 일을 겪고도 잘 극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극복하지 못했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저에 대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저는 중학교 2학년 14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서 이제 25살까지 11년 동안 운전한 하나라고 합니다. 외출을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은둔에도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요. 취미 생활을 위해서 밖에 나간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끔 외출한다. 혹은 집 앞 편의점을 위해 외출한다. 혹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후자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은둔을 끝내기 근 6년 동안은 거의 5년? 그동안은 정말 외출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오전 11시 일어나서 오후 새벽 2시쯤에 잠들거나 혹은 새벽 5시에 자서 오후 3시쯤에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꼭 잤고요. 그 이상 10시간은 컴퓨터를 했고요. 이렇게 새벽에 자고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이런 건 정말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제 새벽에 자고 또 오후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늦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계가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저의 이제 생체 시계가. 그래서 몸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2년을 맺지 않았어요. 온라인 인연조차. 저는 컴퓨터 중독이었고 실제로 운전하는 동안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온라인 인연을 이제 20살 이후로는 거의 맺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20살 초반이면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취업 전선에 뛰어들잖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졸업한 고등학교도 알바도 없었고 진학할 대학도 없었고 사람들이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저에겐 너무 힘겨웠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 순간이. 저는 은둔 생활을 1년 정도 한 청년 수관이라고 합니다. 20대가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런 뭔가
스탠다드 이야기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그런 데는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낙오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난 실패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뭔가 어차피 시도해도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좀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질 않고 게다가 저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약간 좀 비슷한 준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웬만한 직업은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프리터라든지 약간 일용직으로밖에 전전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하면서 그런 건 좋은데 스카이, 뭐 서연고, 서성한 뭐 그런 걸로 이제 대학교 네임밸류 나누고 지잡대, 뭐 지방대, 직업고 그런 걸로 이제 뭔가 대학을 뭔가 급별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지잡대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그냥 단정 짓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뭔가 머리 쓰는 일은 절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들고 스스로 한계치를 정해버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대학에 대해서 뭔가 좀 급을 좀 나누는 거 그런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 이거 이 나이 됐으니까 이제 학교 다녀야 돼. 그럼 학교 다니고. 너 이 나이 됐으니까 이제 졸업해야 돼. 졸업하고. 이제 일해야 돼. 이 나이 됐으면 일해야 돼. 일하고. 이제는 결혼해야 돼. 해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야 돼. 애 낳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세대 그 세대들이 말하는 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가치관도 변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에 대해서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저희 있는 그대로를 뭔가 가치를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계속 은둔자가 계속 생겨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희 아빠는 가정폭력범이고요. 저희 엄마는 회생 거기에 피해자시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은둔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아빠가 가정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자기가 믿고 책임져야 할 대상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저와 어머니는 굉장히 불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울증이 발병한 거고, 저는 화병 진단도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어린 나이에 저는 외동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밤 8시, 9시까지 이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이제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 방치되어 있던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방에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그렇게 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제 누나와 사이가 안 좋은데 누나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그런 가정적인 문제를 끌고 오시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시는 거죠. 가족에서 막내다 보니까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 능력도 현실적으로 너무 능력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무력감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게 시간, 그런 습득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뭔가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사회에 딱 던져졌을 때 그 이제 시작점에서 이제 거기에서 딱 시작을 하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청년이 그냥 와서 뭐 대단한, 그러니까 보통 사회인의 그런 능력을 요구받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무수히 많은 실패 경험이 있었고 거절을 받아왔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안 된다고 단정은 지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내밀어도 은둔한 사람은 의지가 없으면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힘든 점을 스스로 털어놓게 만들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뭔가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은둔은 관성이에요. 그냥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하는 법을 몰랐고 그때는 이제 은둔 탈출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고 아빠를 절 사랑해줬다면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은둔이라는 건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은 편해요. 몸은 편한데 정신적으로는 어쩔 때는 진짜 막 되게 울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겨요. 최근에 이제 가족과 교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되게 여린 사람이었구나. 그런 거를 깨닫기도 하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 집에 있는 것 자체로 저는 절망적이고 항상 비관에 빠져 있고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아늑한 장소예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엄마가 이제 맛있는 거 갖다 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뭐 전기가 끊길 일도 없고 물이 끊길 일도 없고 인터넷이 끊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늑한 거예요. 그렇게도 그대 지쳐 있죠. 이곳은 그냥 저를 힘들게 만드는 저의 요새였던 거죠. 그 가슴 깊이 숨겨둔 얘기를 내게 들려줘요. 이런 마음이 낯설지만 아직은 내게 낯설어요.
알지만